이상호 기자는 오늘의 핫한 키워드 주사 아줌마. 예, 주사 아줌마. 이거를 제일 먼저 터트린. 제가 그랬더라고요. 네. 제일 먼저 터트린 장본인이 바로 이상호 기자. 저는 그 주사 아줌마라고는 안 했고요. 네. 야매 아줌마라고. 그래서 근데 얼마 전에. 어쨌든 근데 이상호 기자가 제일 먼저 이거를 세상에 알린 사람으로 됐어요. 주사 아줌마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최순실 씨한테 접근하려고 지도를 4년 전부터 했어요. 최순실 씨한테? 네. 잘 알아요? 전화번호도 좀 다 가지고 있고. 그 대포폰들. 이번에 특검에 가서 다 주고 왔어요. 아, 그래요? 대포폰 리스트들. 진짜요? 네. 근데 이제 4년 전에 저희가 고발뉴스에서 그때 우리 정청래 형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고발뉴스 막 시작할 때. 도와줬는데 도움은 안 됐잖아, 실제로. 아니요, 도움 많이 됐어요. 안 됐어. 출연료를 안 받는 근데, 이제 4년 전에 저희가 최순실 일가의 숨겨진 부동산 3천억 원어치를 찾아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딱 보름 있다 됐는데 졌어. 그리고 이제,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잠시 먹먹하게 있을 때 또 많이 와서 울어주고 도와주셨던 형님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 최순실 쪽에 접근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아줌마들이랑 알게 됐어요. 아줌마들이랑. 이른바 측근들. 네. 근데, 팔선녀하고 관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은 그런 하이 레벨은 아니고, 네. 그냥 청담동에서 같이 사우나 다니고, 네. 노래방 다니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때밀어주는, 서로. 아니, 때밀이 아주머니를 아주머니. 청하지. 때밀이 서로 아줌마를. 알려주는. 서로 밀어주진 네, 않고. 근데 그분들이 이름만 되면 알만한 연예인 관련되고, 뭐 이렇게 식당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은 그냥 생활인이야, 사실.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서 그 얘기 들었죠. 그 최순실이 프로포폴 네. 거의 약물 중독자고,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최순실은 자기가 그 약물 중독자이기 때문에, 약 없이는 하루도 못 산대요. 프로포폴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맞으면? 프로포폴은 우리가 일명 그 흰색으로 생겨가지고 우유 주사라고 부르잖아요. 우유 주사. 근데 옛날 이승현 씨 같은 분들이 맞았던 건데, 사실은 이렇게 중독성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 위 내시경 할 때 네. 그거 맞잖아요. 그럼 금방 잠이 오고 아주 기분 좋게 깨어나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사실은 그 좋다고 그래요. 예. 저도 중독성 때문에. 저도 그런 내시경 할 때 그거 혹시 맞잖아요. 맞았냐고 물어봤어요. 네. 우리 집사님 또 병원에 있잖아. 네. 물어봤더니 여보 당신은 프로포폴을 안 맞고 다른 게 또 있대. 아. 우리 집사람 병원은 니자 뭘로 하여튼 까먹었는데 용어는 네. 저는 그거 맞았대요. 그게 아마 좀 더 싼가 보다. 아니 그게 더 좋대. 그러니까 여하튼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네. 약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이제 향정신성도 있고 향정신성이 아닌 것도 있는데, 그 최순실 씨 주변인들이 그렇게 약물에 중독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기사를 썼어요. 근데 네. 그 결정적인 제보를 해준 분이 이제 특검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번호 드렸어요. 그랬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여하튼 조만간 뭐 강제든 어떻게든 이제 그분 진술을 받으면 대단히 많이 밝혀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씀이, 최순실이 거래하는 의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규칙적으로 돌려가면서 청와대 들어가서 시술을 하는데, 특히 매선침 시술을 주로 한다. 매선침. 그래서 이게 선을 여기다가 선 리프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4월 10일. 그러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네. 손을? 그러면 요 선을 수십 개 넣어. 그러면 이제 일부 구멍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주사바늘이. 네. 네. 근데 여하튼 그게 녹으면서 콜라겐 성분이 뭐 나와서 이렇게 도톰해 보인다는 주장인데, 그게 뭐 정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을 넣으면 그게 안에 들어가서 녹으면서. 녹으면서 콜라겐 성분이 나온대. 아. 네. 그게 이제 김영재 씨도 그런 선을 이렇게 실을 매설하는 건데, 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런 관련된 야매를 너무 좋아해서 야매를 자기도 시술을 받고 청와대도 권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확하게 저는 야매가 주사 아줌마인지는 몰랐어. 왜냐하면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최순실 씨나 최순득이나 장시호나 자기들이 주사기를 항상 핸드백에 가지고 다닌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사 아줌마는 어떤 거요? 주사. 주사 자기들이 직접 논다고 그래요. 주사 아줌마는 뭐냐면 주사를 놓는 사람이 네. 간호사, 네. 간호조무사잖아요. 네. 근데 프로포폴 이런 게 있으면 조금씩 다 이렇게 빼가지고 그렇지. 그걸로 가가지고
자기가 나주로 장사로 다니는 사람들이야. 아. 이게 주사 아줌마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야매고 불법인 거지. 그렇죠. 정확하게 의사 진단 처방 없이 자기들 여기서 조금 이렇게 프로포폴을 모아가지고 그 주사를 나주로 다니면서 돈 받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포폴만이 아니라 네, 다른 이를테면은 최순실 같은 경우에 제가 취재해 보니까 지금 언론에 나온 병원 말고 3군데가 더 있어요. 저희가 다 가봤어요. 근데 그 병원들이 개인 병원들인데 다 약물을 주로 많이 권하는 그런 병원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취재진한테도 프로포폴 맞을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다 자료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매일 이렇게 약물을 쇼핑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쓰고 이제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사 아줌마들한테도 넘겨주면 이쪽에 넘기겠지. 주사해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네. 병원 약사예요. 그러니까 약국장이기 때문에 약국장. 네, 약국장인데 그 종합병원이죠, 종합병원. 정말. 근데 거기 보면 마약 있잖아. 네. 수술할 때 뭐 할 때 마약도 필요하거든. 그쵸. 그러면 마약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프로포폴 이런 것도 들어온 것만큼 또 쓴 만큼 정확하게 재고량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한 거야. 근데 이거를 빼내가는 거니까 이건 엄청난 그 자체가 불법인 거지. 그러네요. 그럼요. 누구한테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그날 다 기록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됐다는 거 아니야. 근데 최순실이 그러면 그런 프로포폴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고 있다 하는 것을 기사를 쓴 거죠? 그래서 약물 중독이라고 썼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고소고발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럼 맞다는 얘기네? 못 봤을 수도 있죠. 이번에도 특검에 2번을 들어가서 제가 네. 그동안 우리 특검에서 보도한 거랑 그다음에 자료 이런 거 다 넘겨드렸는데 아니 이런 걸 보도했어요? 네. 막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잘 안 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네. 그 최순실 그 프로포폴 네. 중독이다. 이게 이제 성과가 하나 있었죠. 네. 그 다음에 김기춘한테는 왜 고소당했어요? 아, 김기춘. 오늘 김기춘 말씀드릴 게 몇 개 있는데 그거 다 네. 위험해서 같이 걸리는 거지, 소송 뭐. 나는 그래요? 가만히 있을 거야. 저도 듣기만 했어요. 아니, 그래도 뭐 오셨는데 뭘 하나 이렇게. 근데 좀, 사실은 네. 이제 저는 전혀 모르는 와중에 최순실 그 빌딩을 추적하다가 그 빌딩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몇 달 전에 이제 최순실의 신사동 미승 빌딩이라고 있어요. 7층짜리. 거기에 이제 뭐 이것저것 다 있었다는. 거기서 네. 그러면 네. 김기춘도 뭐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랬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빌딩에 갔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자기가 김기춘을 봤다는 거예요. 그 빌딩에서. 네. 근데 우리 김기춘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때. 네, 네. 그 최초로 최순실과 연루 혐의가 드러나는 대목이잖아. 네. 그쵸. 그래서, 야, 여기서 잠복했어요? 대선 이후에 봤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만나러 다녔죠. 거기 세입자들 다 만나고, 근처 발레 하시는 분들, 네. 배달로 다 만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기자는 그냥 제일 중요한 게 오해하시는 거 잘 적거나 잘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말을 정말 잘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자는. 근데 저는 이렇게 경찰 기자 할 때도 이렇게 저한테는 다 얘기를 잘해 주시는 거야, 아줌마들이. 뭐, 한 번은 이렇게 왕따라는 게 처음엔 없었어요. 96년, 5년 요 무렵부터 왕따라는 게 생겨났다? 그 전에는 그냥 그런 거 인식이 잘 안 됐었어. 네. 어린이들 인권이. 근데 왕따 피해를 당한 분을 만났어. 96년 1월에. 근데 그냥 다른 기자들은 그냥 지나가더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나도 울고 아줌마도 울고 그 아줌마가 하나하나 말씀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게 다 기사인 거야. 샤프로 애를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샤프 이게 상처가 났대. 그래서 보자. 아이. 그래서 가위 보니까 상처가 났어. 그리고 찍어서 우리는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 잘 들어주는 데는 약간 제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굿 리스너가 굿 리포터.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그렇지. 네. 아니 근데 또 남자가 싫을 때도 없이 울면 안 되잖아. 아유, 아니, 지웠다는 그렇진 가야죠. 않으시죠. 네. 나도 지난주에 뭔 얘기하다 딱 울었어 여기서. 근데 그게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딱 잘 눈물이 분간이 안 많았나요? 될 때가 있어. 갱년기인가? 요실금 말고 노실금이 있어. 아 그래요. 예. 하여튼 마당발이고 네.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좀 강해요. 네. 그게 뭐냐면 잘 산다는 증거야. 음. 임명희 씨는 네. 친구들 많아요? 아니요, 저 친구 없어요. 돈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 알겠습니다. 네.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마당발인데 우리 이상호 기자 하여튼 여러 가지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MBC를 조지는 내부 고발을 해서 곤혹을 치렀는데 그게 여러 차례죠? 왜냐면 저는 이제 어찌 보면 조직이 싫어하는 걸 갖췄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MBC는 국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언론을 권력 사부라고 얘기하듯이 스스로도 내부 감시가 필요한 공공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 MBC 내부의 다른 월급을 주는 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저는 좀 달랐어요. 난 회사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나올 때까지. 그냥 MBC는 국민의 방송이고 공공기관이야. 감시가 필요한. 그러니까 저랑 컨셉이 다르죠. 그래서 내부 고발을 한 4번, 5번 했어요. 한 번은 취재하다가. MBC도 취재 대상인 거죠?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MBC 내부의 문제가 대부분 밖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협찬 비리 같은 거 있어. 드라마, 무슨 사과꽃 향기가 그런 게 있었는데, 김혜수 씨 나온. 협찬금을 2억인가, 4억인가를 받고 2억만 받은 걸로 해서 내부 비자금을 만든 거야. 제보했다가 그 광고 부장이가 다 잘리고, 저 막 죽인다고 맨날 연락 왔었어요.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옛날 PRB. 연예인들한테 막 성상납이랑 네네. 돈산납 받고 막 출연시켜주는 거야. 근데 저는 SBS, MBC, KBS 똑같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때 46명가 구속되면서 이 연예계 대부들이 다 들어가서 MBC PD들만 푼 거야. 우리가 보도했다고. 그래서 우리 예능국장이랑 예능부장이랑 차장 3명이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저 회사 안에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는 거야. 다 PD들인데. 그랬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해직된 게 이제 그거였죠. 지난 대선은 정말 여러모로 형편없는 엉터리 대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댓글 부대는 물론이고, 정말 저는 총체적인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앞서서 언론이, MBC가 말도 안 되는 그 미친 광풍, NLL 파문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나타났잖아. 근데 그 NLL 관련해서 김정은이를 인터뷰한다는 설이 나돌았죠. 그때 형님한테도 전화했었잖아. 그렇지. 형님 정보위도 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형님한테 도움 받고 해서 알아보니까 실제로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부 고발했다가 잘렸잖아요. 근데 실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인터뷰를 했어. 실제로 추진한 것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날 했는데 뭔데 그런 거지? 문재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김정남이 그건 자기 모른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을 공격할 내용이 없으니까 아예 보고도 안 하고 기사도 안 써버린 거야. 나쁜 놈들. 이거는 정말 민주화가 다시 되면 반드시 MBC의 부정선거 개입 인터뷰 사건. 내가 재수해서 해야 돼. 내가 집권한 이후에 그러면 방송 정화위원회 위원장을 시켜줄게. 좌파 문화예술인 척결 그 문건도 이상호 기자가 단독 특종 했었죠. 많이 하셨네요. 그거를 대선을 앞둔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예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을 우리가 입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정책기획실인가? 네. 정책 좌파 문화예술인 척결. 문화결 권력 균형화 전략이라고 하는 전체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각 영화계 무슨 해서 이거를 어떻게 자금줄을 조이고 어떻게 인적 청산을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정원과 경찰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당지들을 통해서 어떻게 아젠다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 풀 프로세스 계획이 있는 거야. 청와대에서 만든 게. 그래서 그때 정청래 의원께서 앞장서서 다시 그때 특위에 있으셨잖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때 워낙 언론 지형이 안 좋을 때고 SNS 환경도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고발뉴스에서 사실 정청래 의원님이랑 막 발버둥을 쳐봤는데, 그렇게 메인 아젠다가 되지.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가 고발뉴스를 통해서 일본을 때렸고 단독 특종으로 그리고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걸 흔들었어요. 19대 국회 초반전에. 그래서 지금 같으면 얼마나 완전 이슈가 됐겠어요. 그날 일면 톱이지. 근데 살짝 한 줄.
아, 그래요? 근데 이거 흔들었거든.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다 띄웠거든. 이게 청와대 문건이다. 근데도 그냥 이슈가 지나갔어요. 됐어요. 그만큼 언론이 얍삽한 거야. 정말 저는 조중동이 요즘에 이제 바싹 네. 뭔가 언론 신용을 내고 있지만 네. 절대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없어져야 민주정편 돼. TV 같은 것도 그냥 집권 전까지만 하지 말고 계속 어떤 식으로든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대한 매체 감 그래서 와치력이 정말 내가 필요해요. 네. TV조선에서 섭외가 있었잖아. TV조선 계속 설명하겠다고. 왔었지. 네. 근데 안 한다고. 왜냐면 뭐 난 요즘 찬성 나가라는 사람도 절반이 되더라고. 이제는 그렇다. 이제는 그리고 나가지 말라는 사람 절반인데 난 둘 다 맞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내키지가 않아. 억만금을 쳐도.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 예. 우리는 가슴이 시켜야 하잖아. 그럼요. 그렇죠. 자, 여러분. 형님 뭐 출연시켜서 보험 들려고 하는 거 누가 몰라. 그거 다 알죠. 그치. 예. 아, 그리고 너무 실제로 얍삽해요. 나를 통해서 돈도 벌려고 했던 것 같아. 돈 되지. 광고. 예. 돈 그러니까 되지.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상호 기자랑 같이 나가게 해달라 그랬거든. 사실 종편에서 계속 연락 와요, 저도. 근데 나가실 생각이 없는 거세요? 싫다고 그랬어요. 그냥 고발 뉴스. 아름아름으로 오니까 좀 싸가지 없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취재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자, 여러분. 오늘 1부, 이제 마칠 시간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상호 기자는, 오늘의 핫한 키워드, 주사 아줌마. 예, 주사 아줌마. 이거를 제일 먼저 터트린. 제가 그랬더라고요. 네. 제일 먼저 터트린 장본인이 바로 이상호 기자. 저는 그 주사 아줌마라고는 안 했고요. 네. 야매 아줌마라고. 근데, 얼마 전에. 어쨌든 근데 이상호 기자가 제일 먼저 이거를 세상에 알린 사람으로 됐어요. 주사 아줌마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최순실 씨한테 접근하려고 지도를 4년 전부터 했어요. 최순실 씨한테? 네. 잘 알아요? 전화번호도 좀 다 가지고 있고. 그 대포폰들. 이번에 특검에 가서 다 두고 왔어요. 아, 그래요? 대포폰 리스트들. 진짜요? 네. 근데 이제 4년 전에 저희가 고발뉴스에서 그때 우리 정청래 형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고발뉴스 막 시작할 때. 도와줬는데 도움은 안 됐잖아, 실제로. 아니요, 도움 많이 됐어요. 안 됐어. 출연료를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4년 전에 저희가 최순실 일가의 숨겨진 부동산 3천억 원어치를 찾아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딱 보름 있다 됐는데 졌어. 그리고 이제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잠시 먹먹하게 있을 때 또 많이 와서 울어주고 도와주셨던 형님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 최순실 쪽에 접근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아줌마들이랑 알게 됐어요. 아줌마들이랑. 이른바 측근들. 네. 근데 팔선녀하고 관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은 그런 하이 레벨은 아니고 네. 그냥 청담동에서 같이 사우나 다니고 네. 노래방 다니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때밀어주는, 서로. 아니 때밀이 아주머니를 아주머니. 청하지. 때밀이 서로 아줌마를 밀어주는. 서로 밀어주진 네, 않고. 근데 그분들이 이름만 되면 알만한 연예인 관련되고 뭐 이렇게 식당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은 그냥 생활인이야 사실.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서 그 얘기 들었죠. 그 최순실이 프로포폴 네. 거의 약물 중독자고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최순실은 자기가 그 약물 중독자이기 때문에 약 없이는 하루도 못 산대요. 프로포폴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맞으면? 프로포폴은 우리가 일명 그 흰색으로 생겨가지고 우유 주사라고 부르잖아요. 우유 주사. 근데 옛날 이승현 씨 같은 분들이 맞았던 건데 사실은 이렇게 중독성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형 우리 위 내시경 할 때 네. 그거 맞잖아요. 그럼 금방 잠이 오고 아주 기분 좋게 깨어나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사실은 그 좋다고 그래요. 예. 저도 프로포폴 맞을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다 자료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매일 이렇게 약물을 쇼핑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쓰고 이제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사 아줌마들한테도 넘겨주면 이쪽에 넘기겠지. 주사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네. 병원 약사예요. 그러니까 약국장이기 때문에 약국장. 약국장인데 그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종합병원. 근데 거기 보면 마약 있잖아. 네. 수술할 때 뭐 할 때 마약도 필요하거든. 그쵸. 그러면 마약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프로포폴 이런 것도
들어온 것만큼 또 쓴 만큼 정확하게 재고량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한 거야. 근데 이거를 빼내가는 거니까 이건 엄청난 그 자체가 불법인 거죠. 그럼요. 누구한테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그날그날 다 기록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됐다는 거 아니야. 근데 최순실이 그러면 그런 프로포폴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고 있다 하는 것을 기사를 쓴 거죠? 그래서 약물 중독이라고 썼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고소고발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럼 맞다는 얘기네? 못 봤을 수도 있죠. 이번에도 특검에 두 번을 들어가서 제가 네. 그동안 우리 특검에서 보도한 거랑 그 다음에 자료 이런 거 다 넘겨드렸는데 아니 이런 걸 보도했어요? 네. 막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잘 안 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최순실 그 프로포폴 중독이다. 이게 이제 성과가 하나 있었죠. 네. 그 다음에 김기춘한테는 왜 고소당했어요? 아, 김기춘. 오늘 김기춘 말씀드릴 게 몇 개 있는데 그거 다 위험해서 같이 걸리는 거지, 소송 뭐. 나는 그래요? 가만히 있을 거야. 저도 듣기만 해요. 아니, 그래도 뭐 오셨는데 뭘 하나 이렇게. 근데 사실은 네. 이제 저는 전혀 모르는 와중에 최순실 그 빌딩을 추적하다가 그 빌딩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몇 달 전에 이제 최순실의 신사동 미승 빌딩이라고 있어요. 7층짜리. 거기에 이제 뭐 이것저것 다 있었다는. 거기서 네. 그러면 네. 김기춘도 뭐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빌딩에 갔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자기가 김기춘을 봤다는 거예요. 그 빌딩에서. 네. 근데 우리 김기춘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때. 네, 네. 그 최초로 최순실과 연루 혐의가 드러나는 대목이잖아. 네. 그쵸. 그래서, 야, 여기서 잠복했어요? 대선 이후에 봤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만나러 다녔죠. 거기 세입자들 다 만나고, 근처 발레 하시는 분들, 네. 배달원 다 만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기자는 그냥 제일 중요한 게 오해하시는 뭐 잘 적거나 잘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MBC 내부의 문제가 대부분 밖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했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협찬 비리 같은 거 있어. 드라마 무슨 뭐 사과꽃 향기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김혜수 씨 나온 협찬금을 2억인가 4억인가를 받고 2억만 받은 걸로 해서 내부 비자금을 만든 거야. 뭐 제보했다가 그 광고 부장이가 다 잘리고 저 막 죽인다고 맨날 연락 왔었어요.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옛날 PRB 연예인들한테 막 그 성상납이랑 네네. 돈산납 받고 막 출연시켜 주는 거야. 근데 저 SBS, MBC, KBS 똑같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때 46명가 구속되면서 이 연예계 대부들이 다 들어가서 MBC PD들만 푼 거야. 우리가 보도했다고. 그래서 우리 예능국장이랑 예능부장이랑 차장 3명이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저 회사 안에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는 거야. 다 PD들인데. 그랬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해직된 게 이제 그거였죠. 지난 대선은 정말 여러모로 형편없는 엉터리 대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댓글 부대는 물론이고, 정말, 저는 총체적인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앞서서 언론이, MBC가 말도 안 되는 그 미친 광풍, NLL 파문이 있었잖아요. 그치. 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나타났잖아. 근데 그 NLL 김정은이를 인터뷰한다는 설이 나돌았죠. 그때 형님한테 전화했었잖아. 그렇지. 형님 정보위도 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형님한테 도움 받고 해서 알아보니까 실제로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부 고발했다가 잘렸잖아요. 근데 실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인터뷰를 했어. 실제로 추진한 것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날 했는데 뭔데 그런 거지? 문재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김정남이 그건 자기 모른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을 공격할 내용이 없으니까 아예 보고도 안 하고 기사도 안 써버린 거야. 나쁜 놈들. 이거는 정말 민주화가 다시 되면 반드시 그 MBC의 부정선거 개입 그 인터뷰 사건 내가 재수해서 해야 돼. 내가 집권한 이후에 그러면 방송 정화위원회 위원장을 시켜줄게. 좌파 문화예술인 척결 그 문건도 이상호 기자가 단독 특종 야. 했었죠. 많이 하셨네요. 그거를 대선을 앞둔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정말 잘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자는. 근데
저는 이렇게 경찰 기자 할 때도 이렇게 저한테는 다 얘기를 잘해 주시는 거야, 아줌마들이. 뭐, 한 번은 이렇게 왕따라는 게 처음에는 없었어요. 96년, 5년 요 무렵부터 왕따라는 게 생겨났다? 그 전에는 그냥 그런 거 인식이 잘 안 됐었어. 네. 어린이들 인권이. 근데 왕따 피해를 당한 분을 만났어. 96년 1월에. 근데 그냥 다른 기자들은 그냥 지나가더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나도 울고 아줌마도 울고 그 아줌마가 하나하나 말씀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게 다 기사인 거야. 샤프로 애를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샤프 이게 상처가 났대. 그래서 보자. 아이 그래서 가위 보니까 상처가 났어. 그리고 찍어서 우리는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 잘 들어주는 데는 약간 제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굿 리스너가 굿 리포터.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그렇지. 아니 근데 또 남자가 싫을 때도 없이 울면 안 되잖아. 아유 아니, 싫을 때는 그렇진 가야죠. 않으시죠. 예. 나도 지난주에 뭔 얘기하다 딱 울었어 여기서. 근데 그게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잘 눈물이 분간이 잘 안 많아지나요? 될 때가 있어. 갱년기인가? 요실금 말고 노실금이 있어. 아 그래요. 예. 하여튼 마당발이고 네.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좀 강해요. 네. 그게 뭐냐면 잘 산다는 증거야. 음. 임명희 씨는 네. 친구들 많아요? 아니요, 저 친구 없어요. 돈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 알겠습니다. 네. 아,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마당발인데 우리 이상호 기자 하여튼 여러 가지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MBC를 조지는 내부 고발을 해서 곤혹을 치렀는데 그게 여러 차례죠? 왜냐면 저는 이제 어찌 보면 조직이 싫어하는 걸 갖췄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MBC는 국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언론을 권력 사부라고 얘기하듯이 스스로도 내부 감시가 필요한 공공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 MBC 내부의 다른 월급을 주는 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저는 좀 달랐어요. 난 회사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나올 때까지. 그냥 MBC는 국민의 방송이고 공공기관이야. 감시가 필요한. 그러니까 저랑 컨셉이 다르죠. 그래서 내부 고발을 한 4번, 5번 했어요. 한 번은 취재하다가. MBC도 취재 대상인 거지. 그럼요. 또 중독성 때문에. 저도 그런 내시경 할 때 그거 혹시 맞잖아요. 맞았냐고 물어봤어요. 네. 우리 집사님 또 병원에 있잖아. 네. 물어봤더니 여보 당신은 프로포폴을 안 맞고 다른 게 또 있대. 아. 우리 집사람 병원은 니자 뭘로 하여튼 까먹었는데 용어는 네. 저는 그거 맞았대요. 그게 아마 좀 더 싼가 보다. 아니 그게 더 좋대. 그러니까 여하튼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네. 약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이제 향정신성도 있고 음. 향정신성이 아닌 것도 있는데 최순실 씨 주변인들이 그렇게 약물에 중독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기사를 썼어요. 근데 네. 그 결정적인 제보를 해준 분이 이제 특검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전화번호 드렸어요. 그랬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여하튼 조만간 뭐 강제든 어떻게든 이제 그분 진술을 받으면 대단히 많이 밝혀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씀이 최순실이 거래하는 의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규칙적으로 돌려가면서 청와대 들어가서 시술을 하는데 특히 매선침 시술을 주로 한다. 매선침. 그래서 이게 선을 여기다가 선 리프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4월 10일. 이거 집어넣는 거예요? 네. 선을? 그러면 요 선을 수십 개 넣어. 그러면 이제 일부 구멍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주사바늘이. 네. 네. 근데 여하튼 그게 녹으면서 콜라겐 성분이 뭐 나와서 이렇게 도톰해 보인다는 주장인데 그게 뭐 정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을 넣으면 그게 안에 들어가서 녹으면서. 녹으면서 콜라겐 성분이 나온대. 아. 네. 그게 이제 김영재 씨도 그런 선을 이렇게 실을 매설을 하는 건데. 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런 관련된 야매를 너무 좋아해서 야매를 자기도 지수를 받고 청와대도 권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확하게 저는 야매가 주사 아줌마인지는 몰랐어. 왜냐하면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최순실 씨나 최순득이나 장시호나 자기들이 주사기를 항상 핸드백에 가지고 다닌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사 아줌마는 어떤 거요? 주사 자기들이 직접 논다고 그래요. 주사 아줌마는 뭐냐면 주사를 놓는 사람이 네. 간호사, 네. 간호조무사잖아요. 네. 근데 프로포폴 이런 게 있으면 조금씩 다 이렇게 빼가지고 그렇지. 그걸 가가지고 자기가 나주로 장사로 다니는 사람들이야. 이게 주사 아줌마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야매고 불법인 거지. 그렇죠.
정확하게 의사 진단 처방 없이 자기들 여기서 조금 이렇게 프로포폴 모아가지고 그 주사를 나주로 다니면서 돈 받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포폴만이 아니라 네, 다른 이를테면은 최순실 같은 경우에 제가 취재해 보니까 지금 언론에 나온 병원 말고 3군데가 더 있어요. 저희가 다 가봤어요. 근데 그 병원들이 개인 병원들인데 다 약물을 주로 많이 권하는 그런 병원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취재진한테도